유리하고 시은이가 어떻게 안 되나? 필요하게 늦었나? 일단 보세요. 493번 하고요. 497의 1번은 문제 오류니까 삭제하시고, 질문 나온 거 4개 정도 간단히 보고, 진도 나간 후에 앞반도 보니까 최소한 30분 정도 시간이 좀 남아요. 그때 유형별로 배우는 거 푸시고, 유리가 요새 저기 자꾸 몇 번째 늦네. 30분부터 수업이야, 이거. 30분. 지은이가 가족 형사로 결석이군요. 올 사람 다 왔으니까 일단 지은이 때문에 찍어놓고 다시 얘기합니다. 493 문제 오류고 497에 1번 문제 오류니까 삭제하시고, 학원에서 반드시 마스크 쓰고 계시고, 401번 69번인데 469번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뭐 앞번에서도 질문 나오니까 하나만 보겠습니다. 거기 첫 번째 항 누구예요? 1입니다. 두 번째 항은? 아니, 첫 번째 항이 3이고, 첫 번째 항이 3이고, 두 번째 항은? 3 더하기 5고, 세 번째 항은? 이렇게 가잖아. 이게 첫 번째 항이고, 이게 두 번째 항이고, 이게 세 번째 항이야. 그럼 가다 보면은 몇 번째 항이 나와? 뭐 K번장을 찾으셔야죠. 몇 번장을 찾는다? K번장을 찾아서 일단 K번장을 찾아서 K번장에다 시그마 처리하는 거잖아. 이해됐죠? 그럼 이 수열의 K번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부터 출발하겠죠? 이렇게 나가는 2씩 더해지는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의 합이 K번장이 됩니다. 다시 첫 번장이 3이고 공차가 2씩 증가하는 이 등차 수열의 합이 K번장이라고. 그럼 세 번장이면 항의 개수 3개 더하는 거고, 두 번장이면 항의 개수 2개 더하는 거니까 K번장이면 요거 항의 개수 몇 개 더하셔야 돼요? K개를 더하셔야 그게 AK라는 K번장이 된다고. 이러한 등차 수열의 합 자체가 K번장이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럼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 쓰겠습니다. 초항 누구니? 3이죠. 그러면은 K개 더하니까 요 안에서 다시 K번장이 있을 거야, 맞지? K번장 뭐라고 쓰면 돼? 2K 플러스 1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 여기다 1 넣으면 3 나오고 2 넣으면 5 나오고 3 넣으면 7 나오고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러한 등차 수열의 K번장은 2K 플러스 1이겠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면 요 놈의 합을 구하셔야 되는데 첫 번장이 3이고 K번장이 2K 플러스 1인 초항 더하기 만항을 하신 후에 항수는 2분의 몇 개야? 2분의 K개니까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A라는 수열의 K번째 항이 어떠한 등차 수열의 합이 되더라 이거 아시겠어요? 정리하시면 어떻게 돼? 2K 플러스 4니까 2가 약분되니까 얼마야? K 곱하기 K 플러스 2가 돼서 K제곱 플러스 몇 K? 2K라는 애가 이 수열의 K번째 항이 되더라 이겁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야? 이 A라는 수열을 다시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해달래? 10번째 항까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찾은 K번째 항인 K제곱 플러스 몇 K에다가 시그마를 씌워서 요 K라는 애가 1에서부터 어디까지 간다고? 10까지 가는 걸 다시 다 더하라는 뜻입니다. K번째 항 자체가 얘라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그 애를 10번째 항까지 다 더하니까 시그마 처리해서 다시 K1부터 10까지 더한 거 다시 더하라고. 그럼 이거는 다항식이니까 따로따로 씌워서 공식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마무리하는 건 니들이 이제 공식 써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72번이네요. 472번. 472번도 다음 수열의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려는데 문제가 얘랑 똑같지? 그 수열의 몇 번째 항? 그 수열의 몇 번째 항?
K번장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 수열의 K번장을 AK라고 한다면 이의 정체는 어떻게 돼? 첫 번장이 1이고 공비가 얼마인? 2분의 1인 이 수열을 몇 개 더하면 되겠어요? K개 더하면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거 자체가 그 수열의 K번장이다 이거야. 그럼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을 K개를 더해주시면 그게 그 수열의 K번장이 되는 거라고. 그럼 공식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분의 1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에 K개 더하는 거니까 몇 제곱? K제곱 곱하기 첫 번째 얼마? 1은 하나 많아. 그죠? 등차 등비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 정리하시면 어떻게 나와요? 이 수열의 K번장은 이게 2분의 1이니까 분모분자 2를 곱하면 2, 1 마이너스 2분의 1의 K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이 수열의 20번장까지 합이니까 여기에다 누굴 씌워요? 시그마를 씌워서 여기에다가 시그마를 씌워서 이 K가 1에서부터 어디까지 간다고? 20까지 다시 갈 테니까 이 놈을 다시 다 더해달라는 겁니다. 위에서 구한 건 K번장 찾은 거예요. K번장 자체가 이러한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을 써서 K번장을 찾았으면 이해를 다시 첫 번장부터 20번장까지 더해달라니까 다시 여기다가 시그마 처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따로따로 씌우면 어떻게 돼요? 2 빼기 여기다 2를 곱하면 2가 한번 약분될 거니까 2분의 1에 두고 K-1제곱 이렇게 바뀌겠죠. 한 번까지. 그럼 시그마를 따로따로 씌우겠습니다. 그럼 2라는 애는 상수니까 1에서 20까지 몇 개 더하는 거야? 20개. 그러니까 상수 곱하기 항수에서 얼마 처리하시고 40 처리하시고 빼기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20까지 2분의 1에 누구? K-1제곱이 이렇게 시그마 쪽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그마를 바라보는 눈을 할 때 내가 이거는 그냥 특별히 언급을 안 했는데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보고 시그마 뒤에 나오는 게 어떤 수열의 누구라고 그랬죠?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했는데 K라는 변수가 지수에 올라가 있다고. 그럼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라고. 따라서 등비수열, 즉 변수인 K가 지수에 올라가 있는 애는 특별히 시그마 공식을 써서 처리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얘가 무슨 수열이라고 파악이 됐으면 등비수열이라고 파악이 됐으면 이 등비수열을 첫 번장부터 20번장까지 더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시그마 뒤에 등비수열 나오면 그놈을 처리하는 방법은 앞에서 배운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공비가 2분의 1이고 1 집어넣으시면 첫 번장 1이잖아. 그러니까 1-2분의 1분의 1-2분의 1에 항수제곱 몇 개? 20개 곱하기 첫 번째 1 하나 많아.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이니까 다시 2를 곱하면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40 빼기 2가 되죠. 2에다 가로쳐서 1-2분의 1에 20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항상 등비수열 나오면 계산이 복잡하다 이거야. 40에서 2를 빼면 얼마 나와? 38. 마마 누가 돼? 플러스로 바뀌고 2가 하나 까질 테니까 여기는 2분의 1에 몇 제곱이 되겠어요? 19제곱. 이런 식으로 답 나온다. 그러니까 P값 얼마야? 38. Q값 19.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냅니다. K번장 찾아서 시그마 처리하라는 그거야. 근데 특이사항은 뭐야? K번장 자체가 어떤 수열의 합이더라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수열의 합을 써야 K번장이 나오고 그럼 그 K번장에다가 다시 시그마를 씌워서 합을 한 번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어떻게 보면 합을 두 번 쓰는 패턴이 되더라 이겁니다. 인주 이해되세요? 어려워할 만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496번. (496번은) 그냥 1부터 출발하는 시그마는 표현을 누구로 바꿀 수 있다?
S? n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496번은 SN은 n제곱 플러스 2n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Sn-1을 구해서 빼든 아니면 항 번호를 구체적으로 알려줬으니까 S끼리의 차로 구하든 아시겠어요? 뭔 얘기요? A1은 S1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고 A 얼마를 물어보니까 7번째 항을 콕 집어서 물어보니까 S7에서 S6을 빼서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S의 n-1을 직접 구해서 SN에서 Sn-1을 빼서 AN을 직접 찾아서 하셔도 좋고 일단 이 흐름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뭐야? 시그마를 SN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계산이 안 되시는 분은 일단 개별적으로 좀 도와주시고요. 514번 갑니다. 몇 번 간다고? 514번. 질문들 하라고 할 때 편하게 다 한 거죠. 이따 개별 질문 또 왕창하지 마시고. 514번은 뭐 해서 푸는 겁니까? 분모에 누가 있어요? 루트가 있으니까 뭐 해서 푸시면 돼? 유리화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것도 뭐 그냥 개별적으로 이따가 나중에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니네 숙제가 단원 총정리까지 들어가지 않았어요? 단원 총정리까지는 안 들어갔었습니까? 앞에 단원 총정리 들어갔나요? 요번 숙제 때 단원 총정리 앞뒤로 들어가시면 돼요. 뒤에 단원 총정리는 쉽기 때문에 숙제로 내드렸을 텐데 니네 200페이지부터 해서 숙제가 더 안 들어갔었다고? 네. 그럼 앞뒤 단원 총정리를 다 빼줬단 말이야? 뒤에 거는 쉬운데 그럼 이번 숙제로 앞에 단원하기 문제랑 여기 뒤에 단원하기 문제가 둘 다 숙제로 포함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를 푸셔서요 200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오는 문제 있지 그게 뒤에 답이 없어.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숙제를 할 때 풀어보세요. 이게 답이 아까 뭐였는데 내가 헷갈리네 갑자기. 이건 뒤에 정답에 답이 없다고만 알아두시고 그냥 빼고 가. 빼. 어려운 거 아니면 그냥 빼. 혹시나 풀어보고 싶으시면 풀어보세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오류 나온 거는 그냥 다 빼자. 뒤에 답이 없어. 왜냐면 문제 앞에 넘버링이 없지. 넘버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미리 좀 풀겠습니다. 니네 거기 538번 보세요. 538 538이랑 539는 그냥 원문법 차원에서 내가 좀 풀어드리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수학적 비납법으로 좀 넘어갈게요. 유림이 되게 미안한데 뒤에 저희 전원 버튼 좀 눌러서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자, 538번은 그 엠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그래요. 538번. 여기서 중간고사 때 확통 보는 사람 손 들어봐. 4명 집중. 그냥 다른 분들도 어차피 나중에 합통을 할 테니까 여보세요. 합통 안 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일단은 모든 단어에서 이런 것 좀 알고 계시면 좋아. 숫자 앞에 팩토리얼, 숫자 뒤에 팩토리얼 붙어 있습니다. 이거를 느낌표를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팩토리얼. 누구라고 읽는다고?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5팩이라고 합니다. 5팩. 이 기호의 뜻은 뭐냐? 보이는 숫자부터 해서 1까지 싹 다 곱하라는 뜻입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그냥 5팩이다 이렇게 써요. 기호로. 그럼 잘 들어요. 5팩 앞에 6을 곱하면 뭐가 돼? 6부터 쭉 1까지 곱하는 거니까 몇 팩으로 바뀌어요? 6팩으로 바뀝니다. 맞지? 기본 상식이니까 들어두세요. 그러면은 5팩 앞에 5가 곱해져 있어. 그러면 안타까운 거야. 왜? 이게 6이면 참 좋을 텐데 6이면 그냥 6팩으로 하면 될 텐데 하필 5라고 아시겠어요? 근데 이런 걸 바라보는 시야를 이제 키우세요. 5라는 애를 601로 바뀝니다. 5라는 애를 601로 바꿔. 5 맞잖아? 그럼 분배법칙을 쓰게 된다고. 누굴 쓰게 된다고? 분배법칙을 쓰시면 5팩에다 6을 곱하니까 땡큐지 이제. 몇 팩이야? 빼기 몇 팩.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이렇게 두 팩토리얼에 차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꼭 기억하시고요. 특히나 확통을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거 잘 기억해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여기 봐. 5팩분의 5야. 그러면 여기 5가 5팩에서 까지지. 그럼 얘는 뭘로 바뀌어? 4팩분의 1로 바뀐다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되겠죠? 근데 하필 5팩 분에 누가 있냐면 4가 있다 이거야. 그럼 요 아래에서 4를 약분을 해버리면 5, 4, 3, 1 쭉 이어지지 않고 4가 빈단 말이지. 그럼 팩토리얼로 표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분자인 4를 5 빼기 1로 바꾸는 거야. 그럼 4 맞잖아. 그리고 그럼 분자가 항이 두 개가 됐으니까 이렇게 하트 쪼개기로 들어가라는 얘기지. 그럼 5팩인데 5가 있으니까 땡큐죠. 몇 팩으로 바뀌어요? 4팩분의 1로 바뀌겠지. 빼기 여기는 5팩분의 1이 돼서 이렇게 팩토리얼끼리 빼기로 바뀐다. 기본 상식입니다. 기본 상식이고 특히나 확통을 하시는 분들은 뭐 이 정도에 대한 팩토리얼 갖고 장난치는 거는 기본적으로 돼 있으셔야 언제 어디서든 이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자, 그럼 거기서 538번 이제 풀겠습니다. AN이 뭐라고 돼 있죠? n 플러스 1팩분의 누구라고 돼 있어? n. 그럼 지금 여기 주어진 게 어떤 형태야? 5팩분의 4라고 주어진 거랑 마찬가지라고. 아래는 n 플러스 1팩인데 위에가 n이어서 위에가 n 플러스 1이 돼야 이걸 까줄 텐데 못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분자를 어떻게 바꿔? n 플러스 1에서 1 뺀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라고. 그럼 어차피 계산하시면 사라지니까 처음에 n과 동일하잖아. 그러면 하트 쪼개기 갑니다. 하트 쪼개기. 이제 이렇게 쪼개시면 n 플러스 1이 약분되니까 뭐가 돼요? n팩분의 1이 되는 거고. 뒤에 건 이렇게 하시면 누가 나와요? 마이너스 n 플러스 1팩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그래서 일종의 부분 분수를 쓴 형태와 동일한 패턴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뭘 물어봐요? 요거 몇 번째 항까지 더하래? n번째 항까지 더하면 720분에 누가 나온대? 그럼 이 애를 n번째 항까지 더한다는 의미가 뭐야? 여기다 누를 씌워서 시그마를 씌워서 요 n이라는 애가 1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간다? m까지 간다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 그럼 그 안에 일반항으로 n팩분의 1 빼기 누구? n 플러스 1팩분의 1이다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다 이제 1부터 해서 2, 3, 4 쭉 넣다 보면 이제 부분 분수 약분 지워지듯이 지워진다는 얘기야. 맞아? 그럼 어떻게 돼? 1 넣으면 1팩분의 1 빼기 얼마? 2팩분의 1 되고 더하기 2 넣으면 2팩분의 1 빼기 얼마? 이렇게 하잖아. 그럼 바로 지워지지. 그러니까 앞에 하나, 맨 뒤에 하나 남는 케이스입니다. 맞죠? 그럼 맨 뒤에는 뭐가 남아요? m 들어가니까 n팩분의 1 빼기 n 플러스 1팩분의 1이 남는데 여기까지 지워진다고. 맞죠? 그럼 남는 게 누구야? 결과적으로 남는 게 누구? 1 빼기 누구? n 플러스 1팩분의 1이다 이렇게 남는단 말이지. 그럼 이 계산 결과가 얼마가 나와줘야 되는데 729분의 얼마? 720 720분의 719가 나와야 된대네요. 그럼 이걸 일로 보내시고 이걸 일로 보내서 빼면 1에서 720분의 719를 빼면 누가 남아? 720분의 1이 남고 이게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n 플러스 1팩분의 얼마? 1이 남더라. 그럼 확통하시는 분들 몇 팩이 720 나오죠? 확통하시는 분들 이 정도는 필수 암기사항인데 5팩이 120이에요. 여기다 6을 더 곱하면 6팩이 720 나온다고. 따라서 6팩 정도라고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 보려면
그럼 이게 6이라는 숫자가 되려면 m에 얼마 들어가면 돼? m에는 5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 539번은 앞에 나왔던 비슷한 유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높아심에서 이거 539번을 하나 풀고 가겠어요. 539번을 첫째 항이 얼마야? 2고 공차가 얼마인 등차 수열이야? 3. 그러면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 n에 대한 1차식인데 공차가 3이니까 3n으로 출발할 거고 첫째 항이 2 나와야 되니까 빼기 얼마? 1 들어가서 이렇게 3n 마이너스 1이다까지 되겠죠? 일반항 찾는 거 그냥 편안하게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그놈의 n항까지 합이 얼마가 나온대요? 그놈의 n항까지 합 SN으로 일단 써도 괜찮겠죠? 그게 얼마? 2가 나오면 됩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겠죠? 그럼 그 n이 얼마인지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중. 요거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공식 한번 써봅시다. 첫째 항 얼마죠? 2죠? 이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 2지? 그럼 n항까지 합이니까 마지막 항이 n번째 항이잖아. n번째 항이 누구야? 3n 마이너스 1이다 이겁니다. 맞죠? 곱하기 2분의 항수 n개 맞죠? 그게 얼마가 나온다? 392가 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몇 번째 항까지인지 n값이 나온다고 아시겠어요? 니네 수열 잘하려면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이 잘 돼야 된다 그랬어. 지금 여기 설명하는 건 진짜 기초적인 내용이죠. 요거 지금 이해가 안 되시면 살짝 불편하다고 이제.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이니까 초항 더하기 마랑 한 다음에 2분의 항수 곱했다 이겁니다. 기본 공식 암기돼 있으시면 좋고요. 양변에 얼마를 곱해? 2를 곱하면 n 곱하기 3n 플러스 1이 여기가 392 곱하기 얼마가 나와? 2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전개하시면 어떻게 되죠? 3n 제곱 플러스 누구? n에다가 이게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92인데 이게 0이 되니까 이거 인수분해해서 n값 찾으셔야 된다. 그냥 숫자가 너무 커서 그 인수분해 하는 게 일이야. 아시겠어요? 동의합니까? 대충 어떻게 좀 들어가 이거? 아 이거 심각한데? 심각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하나 시간 다 가는데 그래? 해봐. 아시겠어요? 알았어. 아무나 빨리 해서 다 불러봐. 이건 어차피 3하고 1일 거고. 야, 이건 걸로 속도이 많네. 어? N16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됐어요? 3하고 1이 여기야, 여기. 49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16. 아, 이렇게 된답니다. 오케이. 누가 해볼 거니 하고 있지 말고 본인이 직접 해서 선택이 잘 N16. N16.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뭘 물어봐? 시그마. 누구? K가 어디서부터? 1부터 N까지인데 이제 이 N이 얼마라고 찾았으니까 16이라고 찾았으니까 16이라고 쓰시면 되고 루트 누구? AK 여기 루트 누구? 3은 그냥 앞으로 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유리화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유리화할 때 모양이 이쁘게 나오기 위해서 어차피 두 개 더한 거니까 자리를 바꿔서 앞쪽을 K 플러스 1로 보시고 뒤쪽을 AK라고 볼게요. 지금 당장 이 식에다 얘 집어넣지 마. 그럼 계산이 복잡하니까 일단은 그냥 갑니다. 이거 유리화하시면 뭐 나와요? A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누구? AK가 되고 위에가 루트 AK 플러스 1 빼기 누구? 루트 AK 이렇게 된다고 맞지? 아직 집어넣지 말고 그냥 끌고 가시라고.
그럼 신뢰가 안 된다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신뢰가 안 된다면 이 식이 의미하는 게 지금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 그렇지. 등차 수열이 어떤 항에는 앞에 항 뺀 거잖아. 이게 의미하는 게 공차다 이겁니다. 공차. 어떤 애에서 그거 앞에 항 빼면 공차잖아. 요 정도가 가장 기본이야 지금 등차 수열에서. 근데 문제에서 공차를 얼마라고 알려줬죠? 3이라고 알려줬다고. 그러니까 이 3과 여기 앞에 뽑아놨던 3이 약분이 되면서 사라지고 남는 게 그냥 이것만 남는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다가 1, 2, 3, 4 집어넣으시면서 이 삭제되는 규칙만 찾으시면 되죠? 규칙 찾을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여기 항번호가 작은 걸 먼저 쓰라고 그랬지? 마이너스 루트 A1 더하기 루트 A2 더하기 루트 A2 가니까 바로 지워지죠?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바로 지워진다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하나 두고 뒤에 하나 남는단 말이야. 그럼 마지막에 16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루트 A 얼마? 16 플러스 루트 A 얼마? 17까지 이렇게 남겠지. 그러니까 바로 지워진다는 규칙을 찾아냈으니까 여기까지 지워주시고 한마디로 남는 게 루트 A1 더하기 누구? 루트 누구? 그러니까 끝까지 구체적인 식은 안 집어넣고 풀었어. 이걸 집어넣는 순간 3n 마이너스 1분의 뭐 해가지고 연락에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끝까지 그냥 그 원론적인 풀이대로 끌고 와서 마지막에만 저 식을 한번 이용하는 거야. 이제 1 넣으면 얼마 나와? 2지. 마이너스 루트 2 되겠지? 17 집어넣으시면 얼마야? 80? 37에 21에다가 50인가요? 네.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계산 상태로 이렇게 되는데 보기에 답이 없나? 5루트 2죠? 답은 4루트입니다. 맞지? 네. 계산하시면 되고 기지개 한 번씩 피시고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과 시그마까지가 알려준 대로 잘 돼 있으시면 지금 질문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는 문제가 질문이 안 나왔거든? 이따가 또 개별적으로 질문 다 하는 거 아니겠지? 질문을 하라고 할 때 안 하고 나중에 막 개별적으로 왕창하지 마시고 질문을 하라고 할 때 편하게 하시라야 되나, 그죠? 자, 그럼 어쨌든 잘 돼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마지막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겁니다. 1학기에 이제 기말에서 보는 맨 마지막 단원인 수학적 귀납법이 들어가요. 타이틀은 수학적 귀납법인데 여기에 이제 소단원이 2개 들어가거든요. 소단원의 첫 번째가 오늘 진행할 점화식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얘랑 이름이 똑같은 소단원인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소단원이 하나가 더 있어. 이렇게 2개. 얘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해서 다음 시간 안에 수요일 수업 시간 안에 이제 교재를 끝낼 거야. 다음 주 토요일에는 3월달에 시행하는 3월달 시행하는 월말 평가에 대한 설명 다 했죠? 안 했습니까? 3월 1일이 일요일이야. 3월 2일이 월요일인데 항상 매년 학원에서 특강과 함께 다 방학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학원 정비 차원에서 이 월요일을 쉽니다. 학원 문은 열긴 하는데 수업 자체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행정 업무 보시는 분들만 출근해서 행정 업무 보시고 선생님들은 출근 안 합니다. 이때까지 쉬어야 이제 하루 쉬어요. 그래서 3일과 4일과 5일이면 이제 화, 수, 목이 되겠죠. 이때 니들은 수토반이니까 이때 뭘 보냐면 월말 평가를 봅니다. 자, 월말 평가는 총 40문항이고요. 100분 동안 진행이 돼요.
여기가 이제 자기 실력 발휘하기가 제일 좋을 거야, 아마. 열문항은요, 2월 교재에서 출제가 됩니다. 2월 교재에서. 즉, 2월 교재에서 출제가 된다는 얘기는 두 번째 교재가 삼각함수부터 해서 수열까지잖아요. 거기에서 열문항 출제한다고요. 그리고 어쨌든 급한 게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30문항은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맞춰서 지수 다시 맨 처음부터 해가지고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들어가요.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들어간다는 얘기는 각변환이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는 학원 교재에서 출제하지 않고 그냥 학교 기출이라든가 뭐 다양한 그냥 자료에서 랜덤으로 실어 놓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무리 랜덤으로 실어 놔도 학원 교재에서 배웠던 유형이랑 비슷한 것들이 나오겠죠. 집중.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100분 동안 테스트 보시고 클리닉 받으면서 오답 정리하시고 그렇게 해서 철수하시면 되는 날인데 1월달에 본 거와 함께 2월달까지 본 거 합쳐서 이제 정말 특이한 케이스는 학원에서 강제적으로 반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요. 특수한 사항이 없는 한에서는 개별적으로 뭔가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점수에 뭐 영향을 미쳤다든가 이런 걸 제외하고는 그 반에서 특출나게 너무 점수가 잘 나왔다든가 뭐 이렇게 그 반에 평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평균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따져가지고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점수대에서 벗어난 애들은 뭐 반을 올리거나 뭐 내리거나 학원 측에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여태까지 보시면 그런 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들어가는 이유는 중간고사가 10개 학교가 있다고 치면 한 8개에서 7개 학교는 시험 번호가 딱 이 그래프까지 들어가시고 하나 학교 정도가 삼각함수의 맨 처음인 정의하고 뭐 호도법 이런 거 배웠잖아. 거기까지 삼각함수 앞대가리만 살짝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또 한두 개 학교가 삼각함수 맨 끝까지 들어갑니다. 넓이 구하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까지 싹 다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범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말고사 볼 때도 삼각함수의 일정 부분을 중복해서 봅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여기까지 보는 이유는 대다수의 학교가 여기까지를 중간고사 시험 범위로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출제를 합니다. 알고 계시고 1월달은 내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했지만 2월달은 내가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 출제한 거 나도 검토위원으로는 들어가서 검토는 해봤는데 그냥 내 체감상은 1월달보다는 좀 쉬운 것 같아요. 1월달보다는 체감 느낌은.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부터 지수로그부터 해서 그냥 시험 대비만 전에 학원 교재 가지고 성실하게만 하신다면 내 체감으로는 그냥 모의고사 보듯이 100분 잡아서 보니까 늘어지지 않고 시험만 그냥 잘 준비해서 보시면 오히려 뭐 50분이라는 그 빠듯한 제약 시간에서 보는 것보다는 여기가 점수가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내가 일단 검토를 해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요. 자, 오늘 점화식 가는데요. 점화식. 지은이도 이거 강의 들으면서 이거 월말평가에 대한 대비를 이제 슬슬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점화식은 뭐냐면 이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항들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항들 사이의 관계식. 초항이 뭐니 공차가 뭐니 이렇게 안 알려준다는 얘기야. 또는 항들을 쭉 늘어뜨려 가지고 이게 무슨 수열인지 맞춰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항들 사이에 어떤 관계식을 줄 테니까 얘들이 그걸 보시고 이 수열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하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첫 스타트는 앞에서 배운 걸로 일단은 편안하게 출발합니다. 내가 이 아래다가 써주는 애들이 다 그 수열이 등차 수열이다라는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점화식이 됩니다. 자,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a의 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5 이렇게 써져 있어. 5가 상수지. 그러니까 이 a의 의미가 n번째 항에서 그 다음 항인 n 플러스 1번장으로 가려면 얼마를 더해서 넘어가야 된대. 그럼 이렇게 어떤 상수를 더해서 다음 항으로 넘어가는 수열을 우리가 앞에서 무슨 수열이라고 배웠어? 등차 수열이라고 배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라고 쓴 거고 이제 뭐 5라고 쓰신 분은 그 아래다가 이 5가 상수라는 게 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상수.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어떤 상수를 계속 더해서 넘어가니까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똑같은 건데 an을 이항시켜서 이렇게 써놓기도 해요. 그럼 쟤도 위의 식이랑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똑같은 등차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뭐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2a에 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a의 n 플러스 뭐 2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요.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면 요 놈이 가운데 항이라는 얘기지. 가운데 항에다 몇 배 했더니 앞뒤 더한 거랑 등차 중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뭔가 현란하게 써 있어서 복잡해하지 마시고 그냥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알아먹으시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게 이놈을 우측으로 넘겨서 뭐 이렇게 써놓기도 합니다. 그럼 그냥 위의 식에서 이 놈만 우측으로 이항시켜서 정리한 식이기 때문에 위아래가 똑같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다른 게 아니라 이 수열을 등차 수열로 이해해서 문제를 풀으란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런 게 점화식이란 얘기야. 두 번째입니다. 등비수열 배웠으니까 등비수열로 갈 거예요. 여기 들어가시면 막 어렵다고 난리 치는데 그게 앞에 등차 등비랑 시그마가 안 돼 있으면 어려운 거고 잘 돼 있으면 쉽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점화식은 첫 번째 an 플러스 1이 an에다가 이렇게 5가 이번엔 곱해져 있는 패턴. 어떤 항에다가 5라는 상수를 곱해서 다음 항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공비가 5인 등비수열이다 이거죠. 포인트는 역시나 상수를 곱한다에 있습니다. 가능하죠? 네. 계속 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양변을 an으로 나눠가지고 필기는 요령껏 하세요. an분의 an 플러스 1이 되는데 이거를 5다 이렇게도 써놓는다고. 양변에 an을 곱하면 위의 식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공비가 5인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등비중항이라는 게 나오겠죠. a의 n 플러스 1번장을 제곱했더니 an과 an 플러스 2가 이렇게 곱해서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럼 얘는 뭐죠? 가운데 항을 뭐 한 게? 앞뒤 곱한 거랑 똑같으니까 등비중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또 괜히 어려워 보이게 양변을 이놈으로 나눠가지고 a의 n 플러스 2분의 an 플러스 1의 제곱은 뭐 1이다 이렇게도 써본다. 그럼 뭐가 어려워 보이는데 양변에 이거 곱하면 그냥 위의 식이랑 똑같기 때문에 등비수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점화식이라는 게 항들 사이의 관계식인데요. 그의 의미를 등차하고 등비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이 점화식이구나 라고 그죠? 이해를 하시라고 한번 써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점화식이라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이라는 게 어떤 형태들인지에 대해서 그냥 언급을 좀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자 스타트가 이제 들어갑니다. 점화식이 예전보다는 많이 쉬워져서요. 어려운 내용들은 많이 빠졌는데 이제 그래도 가르쳐보면 어렵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교육청에서 그죠? 이 점화식을 이제 어떻게 풀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조건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풀라고 이제 가르치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학교 시험은 대입해서 풀기에는 버거울 정도로 숫자가 큰 걸 물어본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이 아마 학교 선생님도 개념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이 내가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짝이라도 언급을 할 겁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제 제대로 가르치겠어요. 이 봐. 왜냐하면 이거를 교육청에서 언급한 대로 이 관계식에다가 숫자들을 대입하면서 항들을 찾아 나가세요 하면 내가 가르칠 게 없어.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하나 풀 때마다 일일이 대입해서 노가다를 한번 몇 분씩 계속 하시면 그냥 답은 나와. 근데 항번호가 커지면 몇십 분 해야 되는 것도 있어.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내면 답은 이제 방법이 없다고. 따라서 교육청에 그런 건데 지금부터 내가 한 5가지의 내용을 알려드릴 텐데 그거를 무조건 외워서 쓰셔야 됩니다. 이제 그걸 제외한 나머지 패턴은 그냥 노가다로 일일이 집어넣어서 푸는데 최소한 지금부터 내가 알려드린 5개는 확실하게 자기 걸로 만들고 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내가 가르칠 게 없어. 그냥 다 대입해서 해야 하면 끝이거든. 그럼 이제 너희들이 계산하는 기계가 돼서 계속 이제 노가다 떼서 계산만 하면서 다 보여야 된다. 집중! 그래서 지금부터 그 중요한 5가지 사항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어떤 기초 작업을 먼저 들어갈 겁니다. 그 기초 작업이 바로 이제 객차 수열이라는 거예요. 객차 수열. 객차라는 애의 뜻은 뭐냐면 어떤 수열이 있으면 그 수열에서 그 수열의 앞항을 뺀 거, 그걸 객차라고 합니다. 어떤 수열에 항이 있을 거 아니야? n번째 항이? 그럼 그놈에서 그 앞에 항을 빼.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그 결과를 객차라고 한다고.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잘 들으세요. 어떤 수열이 있어? 이렇게 A1. 이거는 뭐 쉽고 어렵고 문제가 아니라 구구단처럼 무조건 할 줄 아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어떤 수열이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객차라는 걸 뭐라 그랬죠? 어떤 항에서 그 앞에 항을 뭐 한 거야? 뺀 거라 그랬잖아. 형이 지금 잘 들어야 된다. 졸리시면 뭐 혀를 깨물든 거 알아서 하세요. A1은 앞에 항이 있어 없어? 여기는 뺄 게 없으니까 객차가 안 나오지. 그럼 첫 번째 객차는 A2에서 누구를? A1을 뺄 때부터 첫 번째 객차가 나와. 아시겠어요? 즉 어떤 수열의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야 첫 번째 객차가 나온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객차 수열이라는 건 뭐겠어? 그 객차들이 수열을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일단 원래 A라는 수열이 있었으니까 선생님은 객차를 B1으로 쓸게요. 또 다른 문자가 필요하니까 B를 쓰듯이 A라는 수열이 있는데 또 다른 수열이 나오니까 내가 B라는 수열로 놓겠다. 그러니까 B1이라고 쓰면 객차 수열의 첫 번째 항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두 번째 객차는 어떻게 나와요? 세 번째 항에서 누굴 빼요? 얘에서 얘를 빼야 두 번째 객차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B2다 이렇게 쓰겠다. 그럼 얘에서 얘를 빼야 세 번째 객차가 되겠지? 그러니까 A4에서 A3를 빼야 B3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냥 아무 이름이 없이 그냥 원래 있던 수열인데 그 애를 이용해서 객차 수열을 만들다 보니까 원래 있던 수열과 이 객차 수열을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원래 있던 수열을 원래 있었던 수열이다라고 해서 그냥 원수열이라는 이름만 붙여줍니다. 확률과 통계에서 통계 쪽에서 배우신 분들은 표본 집단이라는 걸 끄집어서 표본을 만드니까 원래 있던 집단에 그냥 모 집단이라는 이름 붙여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원래 아무 이름이 없었던 애인데 이런 객차를 만들다 보니까 그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원래 수열에 뭔가 이름을 하나 붙여줘야 되겠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 있던 수열이라서 원수열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원수열에서 만들어진 객차들 가지고 수열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제 객차 수열이라고 하시면 된다. 여기까지 가능해요? 네, 보세요. 원래. 그럼 여기 어떤 특징이 숨어 있냐면 객차 수열의 첫 번째 항
요놈하고 항번호가 똑같아요. 개차 수열의 두 번째 항 요놈하고 항번호가 똑같습니다. 개차 수열의 세 번째 항 요놈하고 항번호가 똑같아요. 즉 빼는 쪽의 항번호가 개차 수열의 항번호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계속 이런 짓을 해서 맨 마지막에 뭘 만들 거냐면 AN에서요 A의 n-1을 빼는 데까지 올 거라는 얘기지. 그럼 요때 개차 수열의 항번호는 누가 되겠어요? n-1이 됩니다. 요놈하고 항번호가 똑같이 나오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식을 쭉 다 더할 거야. 이런 걸 공식 명칭을 축차 대입법이라고 해요. 1, 2, 2, 3, 3, 4 해서 n-n까지 순서대로 쭉 집어넣고 더한다 이런 뜻입니다. 축차 대입법. 뭐 이론서 같은 거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게 그냥 그런 뜻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뭐 큰 의미는 없고. 그럼 더할 때 무슨 일이 생겨? 야 이거 엄청 천천히 하죠. 이거 더하면 쭉 따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게 지워져요. 이게 지워진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까지 이렇게 지워진다고. 그럼 좌측에서 뭐가 남아? AN에서 맨 위쪽에 마이너스 A1이 하나 남고 우측은 이 개차 수열을 싹 다 더한 게 남는데 포인트가 이거야. n-1항까지 더한 게 남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개차 수열을 더해주는 형태가 되는데 중요한 게 그 개차 수열의 몇 번째 항까지? n-1항까지 합의되더라. 개차 수열의 n-1항까지 합의되더라. 그럼 마지막으로 좌측에서 마이너스 A1만 우측으로 넘겨주시면 좌측에 딱 누가 남죠? 이 원래 수열인 원수열의 일반항만 딱 남습니다. 좌측이. 그죠? 그럼 이게 넘어갔기 때문에 우측은 이 원수열의 첫 번째 항에다가 개차 수열을 몇 번째 항까지 더한 게 남아? n-1번째 항까지 남는다가 포인트라고 항상. 그래서 이 개차 수열을 배우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개차 수열을 배우는 이유는 오직 하나. 원래 수열의 n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다시 뭘 위해서 배운다고? 원래 수열의 n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배운다고. 한마디로 이 식을 외우셔야 돼. 이제 원래 수열의 일반항은 원래 수열의 몇 번째 항에다가 첫 번째 항에다가 원수열의 첫 번째 항에다가 개차 수열을 몇 번째 항까지 더한다? n-1항까지 더한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학교 시험에서 이런 걸 알아야 풀 수 있는 걸 내기 때문에 개차 수열의 n-1항까지의 합이고 얘가 원수열의 첫째 항이야. 원수열의 첫째 항. 따라서 원수열의 일반항은 원수열의 첫째 항에다가 개차 수열을 n-1항까지 더한다라고 외우셔야 돼. 이제 외우셔야 된다고. 이걸 외워야 이제 실제 점화식 케이스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미니 퀴즈 1, 2, 4, 7, 11 이렇게 나가는 수열의 20번째 항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걸 일일이 노가다 떼서 해도 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걸 20번째가 아니라 뭐 30번째, 40번째 이렇게 바꿔버리면 노가다를 못한다는 얘기. 하긴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수열 등차 수열이에요? 이 수열 등차 수열이냐고? 아니지. 그럼 등비 수열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규칙을 보니까 여기서 일로 갈 때 얼마 더해? 여기서 일로 갈 때, 여기서 일로 갈 때, 여기서 일로 갈 때. 즉
객차들이 등차 수열이 된다 이겁니다. 얘에서 L 빼면 1이고 얘에서 L 빼면 2고 얘에서 L 빼면 3이고 얘에서 L 빼면 4잖아. 그러니까 원래 수열은 무슨 수열인지 모르겠는데 객차들을 보니까 이 객차들이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객차가 등차 수열이 된다. 그러면 Bn이라는 객차 수열이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잖아. 그럼 이 놈의 n번째는 누구야? 그냥 n이라고 아시겠어요? 1, 2, 3, 4 가니까 이 객차 수열 이게 B1이고 이게 B2고 이게 B3고 이렇게 가니까 이 놈의 n번째는 그냥 n이겠지 뭐. 잘 들으라고 이거 진짜로. 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가면 돼? 우리는 위에 있던 원래 수열의 일반항인 AN을 찾고 싶은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원래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구한다고? 원수열의 몇 번째야? 첫 번째 얼마에다가? 1에다가 객차 수열을 더하는데 몇 번째 항까지 더한다고? n-1번째 항까지. 그럼 그걸 시그마로 표시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더할 거라고? n-1항까지 더할 거고 그 수열의 일반항은 n이었으니까 K로만 바뀌어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 들어가면 1 나오고 2 들어가면 2 나오고 3 들어가면 3 나오고 n-1 들어가면 요놈의 바로 앞에 항인 n-1이 나오지 않겠냐 이겁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굳이 시그마로 표현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등차 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으로 가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써드린 이유는 앞에서 시그마를 배웠으니까 그냥 한번 써드린 겁니다. 그럼 이것만 계산하면 AN이라는 얘기잖아. 1 더하기 얘가 공식 쓰는 거죠? 2분에 누가 들어가? n 플러스 1인데 n 대신에 누가 들어가? 그러니까 n-1 곱하기 n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이게 AN이니까 거기다 n 대신 얼마? 20 집어넣으면 답 나온다 이거지. 천천히 시간이 들 테니까 정리해봐. 그래서 원수열의 첫째 항 더하기 객차 수열의 n-1항까지 합입니다. 객차가 자연수인 등차 수열 일반항 n 맞죠? 그러니까 원수열의 첫 번째 항에다가 그 객차 수열을 n-1항까지 더한다. 알겠습니까? 항상 어디까지 더하는 게 포인트라고? n-1항까지 더하는 게 포인트다. n-1항까지 외우셔야 돼 이거를. 왜냐면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해서 풀 수는 없어. 그럼 그냥 대입하는 게 더 나아. 알겠죠? 다시 뭐라고요? 원수열의 몇 번째 항? 첫째 항. 다시 원수열의 몇 번째 항? 첫째 항 더하기 누구요? 객차 수열의 누구? n-1항까지 합이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하기 싫으면 다 노가다 떼어봐. 시간 얼마나 걸리나. 됐죠? 다 대입해서 하려면 오늘 이 수업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죠? 내가 지금 알려드리는 딱 케이스 5개가 있어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노가다를 띄시면 돼. 근데 최소한 내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어떤 중요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 형태들은 기억을 해서 그 형태대로 푸는 방법을 터득을 하고 계셔야 여기 단원이 할만해요. 단원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냥 외워서 앞에가 잘 돼 있으면 그냥 쉽거든요. 아까도 시켜보면 앞에 게 잘 돼 있으면 그냥 쑥쑥 푸는데 안 돼 있으신 분은 등차 수열의 합에서 막히고 등비 수열의 합에서 막히고 시그마에서 막히고 뭐 계속 막히니까 못해요. 집중.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 1이야. 케이스 5까지 있어 이제. 자, 케이스 1은 뭐냐면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 A의 n번째 항에다가 FN이라는 뭔가 n에 대한 식이 더해져 있을 때가 이제 케이스 1이라고 합니다. 얘는 당연히 이거와는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하고는 구분하셔야 된다고. 얘는 상수를 더해서 다음을 만들면 이건 등차 수열이고요.
얘는 상수가 아니라 누구야? n에 대한 식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를 이렇게만 이해하시면은 여기 개차 수열이랑 똑같은 내용이야. 케이스 1은 무슨 얘기냐면 a의 n 플러스 1에서 이걸 왼쪽으로 넘겨. 그럼 빼기 a의 한 개 fn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맞지? 그럼 이제 앞으로 니들이 여기 점화식 잘하려면요 a끼리 뺀 게 개차라고 머릿속에 들어가시면 이제 여기가 좀 편해. 이거 누구끼리 뺐어? 난 몰라. 이렇게 잘 들어. a끼리 뺐다고. 니네 n 플러스 1번 장에서 n번 장을 뺐어. 그럼 이 애는 몇 번째 개차야? n번째 개차입니다. 여기다 내가 썼다 지웠지만 여기 뒤에 빼는 애의 항번호가 개차의 항번호라고 했어. 맞지? 그러면 즉 뭐야? 이 fn이라고 해서 더해주는 이 n에 대한 식의 정체가 누구냐고? 개차 수열의 n번 장이라는 얘기 아시겠어요? 이 애의 정체가 개차 수열의 몇 번째 항이다? n번째 항인 겁니다. 왜냐면 뒤에 거의 넘버링을 따라갈 테니까. 즉, 이 fn이 bn이다 이거야. bn. 내가 아까 설명할 때 bn, 개차 수열의 bn이라고 했잖아. 그럼 게임 끝이네. 왜 게임 끝이야? 우리는 점화식을 주고 그 수열의 일반항인 AN을 찾는 게 포인트인데 항상 점화식 문제는 그 수열의 n번째 항을 찾아야 되는데 뒤에 더해져 있는 이 놈이 개차 수열의 n번째 항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 뒤에 나와 있는 애가 개차 수열의 n번째 항을 의미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래 수열의 일반항 AN을 어떻게 구하시면 된다고? 그놈의 몇 번째 항에다가? 첫 번째 항에다가 요 놈을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n-1번째 항까지 더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fn 자체가 개차 수열의 정체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이해돼?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좀 보여줄게. 보세요. 미니 퀴즈.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돼 있어.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집중해서 들으면 어렵진 않은 거야.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fn인데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2n 플러스 1 나왔어. 그럼 여기서 이 2n 플러스 1이 하는 역할이 여기서 fn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애고 이 애의 정체가 바로 누구야? bn이다 이거라고. 개차 수열의 n번째. 여기까지 됐어? 그럼 출발합니다. 문제에서 a1은 1이라고 줘요. 그럼 항상 이 점화식을 통해서 우리는 뭘 찾는 게 목표라고? an이라는 원래 수열의 일반항 찾는 게 목표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왜 외우고 있어야 되는지 알겠지? 원수열의 몇 번째 항 더하기야? 첫 번째 항 더하기니까 원수열의 첫 번째 항 얼마야? 여기다 자세히 설명했다. 매번 나올 때마다 그렇게 풀 수는 없다고. 결과를 외우셔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뭐 들어가야 돼? 개차 수열에 n-1항까지 합이 들어가셔야 된다고. 이거 잘 들어가. 이따가 또 물어봐도 되긴 하는데 웬만하면 좀 집중해서 잘 풀 수 있겠고. 그럼 지금 개차 수열의 정체가 누구죠? 2n 플러스 1이지. 2n 플러스 1은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잖아.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문제 뭐야? 이 등차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n-1번째 항까지 더하는 작업만 하시면 된다고. 맞아? 그럼 이 개차 수열의 첫 번째 항은 누구예요? 1름은 나오죠? 얼마예요? 그럼 이 애에 우리는 이제 마지막 항이 몇 번째 항이라고? n-1번째 항이라고. n-1번째 항은 이게 n번째 항이니까 요거 바로 앞에 있던 항이야. 마지막 항이. 근데 얘가 공차가 얼마야? 2지. 그러니까 여기다 2를 빼면 되잖아. 이게 몇 번째 항이라고요? 요 앞에 있던 항은 이게 공차가 2니까 2씩 더하면서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거꾸로 2를 빼면 된다고. 그럼 뭐 나와? 이게 n-1번째 항이야. 맞아? 그러니까 등차 등비가 안 되면 이게 안 된다니까? 그럼 이게 몇 번째 항이라고? 개차 수열의 n-1번째 항이고 얘가 개차 수열의 몇 번째 항이야? 첫 번째 항이야. 왜 이 짓을 해? 개차 수열이 무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이니까 우리는 그거 n-1번째까지 더해야 돼.
그러니까 초항 더하기 마랑 한 거야. 등차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그럼 곱하기 2분의 함수는 항상 몇 개 들어가요? 항상 n-1개 들어가는 거야. n-1항까지 합이니까. n-1항까지 합이니까 항상 항의 개수는 n-1개가 된다. 그럼 이것만 정리하시면 이제 누가 나와? an이 나오는 거지. 그럼 뭐 a 10 물어보면 그 식에다 10 넣으면 되고 20 물어보면 20 넣으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집중. 지금은 fn이라는 애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인데 그 애를 무슨 수열로 줬어? 등차 수열로 줬으니까 등차 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으로 합을 구하시면 되는 거야. 가서 물 먹고 와 빨리. 물 옆에 있네. 빨리 물 마셔. 아 이거 벌써부터는 전부 다 불량품 들어가니 졸면 우한표는 걸려요. 졸면 코로나 걸립니다. 너무 악담을 내가. 이 중요한 거 하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연부를 외우는데 집중해서 잘 들어야지. 이제 한번 비세요. 쉬는 시간에 또 뉴스 보면 확진자가 또 얼마나 늘었으려나. 여기 돌아다니지 마라. 어떤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몰라. 어떤 사람이 신천지를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집에 얌전히들 계세요. 근데 우리는 대충 알지 않냐? 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보면 쟤 중국 사람이냐, 쟤 일본 사람인데 대충 감 오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 오면 제가 러시아 사람인지 뭐 영국 사람인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 유럽 사람도 똑같대요. 자기네들끼리 보면 아 얘가 독일애구나, 얘가 뭐 이렇게 외모만 봐도 영국애거나 대충 뭐 구분이 된대요. 우리는 모르잖아. 근데 걔네도 마찬가지로 동양 사람들 보면 쟤네가 일본애인지 중국애인지 뭐 하는 거 감이 안 온대요. 우리끼리는 또 알잖아, 그치? 대충 느낌이 있잖아. 좀 희한하지? 그럼 어쨌든 조심해라. 내 예상으로는 이게 뭐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진 않고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악담을 한다기보다는 그죠? 하루에 막 100명씩, 200명씩 늘어나니까 아마 이제 내일 모레 되면 막 몇백 명씩 늘어날 거다. 그래서 지금이 경계 단계인데 여기서 마지막 단계, 최종 단계인 이제 심각 단계까지 넘어가시면 학교 개학도 연기되고요. 뭐 학원이나 뭐 이런 데 뭐 강제 휴교령 내려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뭔가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130개 영국이 중국 애들의 입국을 지금 금지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하루에 10,000명에서 20,000명씩 계속 들어오죠. 뭐 신천지가 문제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땐 신천지가 문제가 아니라 초반에 다른 나라들처럼 중국 애들을 한시적으로라도 딱 입국 금지를 시켜가지고 초기 단계에서 딱 끝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빼고 다른 나라는 확진자 이렇게 많이 나온 나라 없어요. 일본만 거의 크루즈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고 거의 배 안에 갇혀있으니까 지들끼리 다 옮기는 거는 뭐 어떻게 못하겠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경제는 세계 10위 대국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큰일이 않죠. 이게 뭐 신천지에서 많이 나온다 하는데 그냥 거기서 예배 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냥 일반 교회에서도 나왔을 수도 있고 막말로 출퇴근 시간에 그 환자가 지하철에 탔으면 그죠? 그 지하철 타는 사람이 다 오염됐을 수도 있어요. 이건 뭐 그냥
모르는 건데 이게 어떻게 진짜 운 좋게 잘 넘어가야 될 텐데 선생님은 이렇게 확진자 막 100명씩 나왔다면 소름이 확 돋거든요. 이게 그 전쟁 나라끼리 전쟁할 때 제일 무서운 게 핵이 아니라 그 세균전이라고 아시겠어요? 바이러스전. 그런 독가스 같은 거를 뿌려가지고 다 감염시켜가지고 싹 죽이는 게 그 핵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그런 거거든. 너무 공포심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공포심을 조장해서 빨리 끝내야 돼. 이걸 아시겠어요? 괜찮다 하다가 이거 진짜 큰일 난다고. 그냥 이제 그죠? 한 16개월 차 된 그죠? 아기를 가지고 있는 그죠? 아빠의 그냥 걱정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빨리 끝나서 이제 그죠? 건강한 그런 뭐 생태계에서 또 애가 나가서 뛰놀기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지금. 자 갑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예고요. 두 번째 예입니다. 이런 거예요. 혹시나 뭐 내가 이거 뭐 정치적인 발언 이런 걸 한 거 아닙니다. 그냥 애 아빠라서 그냥 걱정돼서 한 얘기니까 혹시나 또 오해 없기를 바라고. 요새 또 뭐 선생님들이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 어쩐다 뭐 말들이 많으니까. 네, 보세요. 집중. 이번에 여기다 내가 뭘 쓸 거냐면요. 3 곱하기 2의 n-1제곱이라는 애를 한번 써볼 거야. 그럼 어찌됐든 간에 위에랑 아래에서 똑같은 문제라고 인식이 되셔야 된다고. 어쨌든 n에 대한 식, n에 대한 식을 더해놨으니까 케이스 1이야. 이 개차 수열의 n번째 역할하는 뒤에다 더한 애, 이 bn 역할하는 애가 bn 역할하는 애가 얘다 이겁니다. 그냥.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개차 수열이 무슨 수열이라는 얘기야? 등비 수열이라는 얘기야. 그냥. 그럼 똑같이 첫 번째 항 읽어줄게요. 그럼 이제 여기서 AN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그러면은 이게 케이스 1, 즉 n에 대한 식, 개차 수열의 일반항이 bn을 더해놨다고. 그러면 개차 수열이 뭔지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 우리가. 그럼 항상 원래 수열의 일반항을 어떻게 찾는다고? 원래 수열의 몇 번째 항에다가 개차 수열을 n-1번째 항까지 더하는 건데 그 개차 수열이 무슨 수열일 뿐이라고. 그러면 등비 수열을 합구하는 공식 쓰시면 된다고. 이거 첫 번째 항 얼마야? 3이고 공비가 2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등비 수열이 안 된다니까. 그럼 공비가 2니까 2-1분의 누구? 2-1 하시고 항수 제곱을 하셔야 되는데 항수가 누구라고? n-1개라고. 이런 거 혼자 공부하시면 어려워. 막 헷갈려요. 곱하기 첫 번째 얼마? 3 이렇게 써서 이것만 정리하시는 게 A냐.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더하든 등비 수열을 더하든 뭘 더하든 항상 n이 들어간 애를 더하면 그냥 이렇게 해서 an 찾으면 끝난다고. 아시겠어요? 하나 더 해볼까? 해봐. a의 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래. 어쨌든 n이 들어간 식을 더했지. 그럼 이거는 케이스 몇이야? 케이스 1이라고. 그냥 개차 수열 이용해서 구하는 케이스 1이라고. 근데 얘가 이번에는 등차나 등비가 아니지. 근데 이 애에다가 n 대신에 이제 1부터 2부터 해서 n-1까지 집어넣은 걸 더하긴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등차 등비가 아니니까 더하려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시그마라는 애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거야. 즉 이놈의 일반항인 A는 원수열의 첫 번째 항 얼마에다가 여기 요 식에 n에다가 1, 2, 3, 4 넣어서 n-1까지 집어넣은 걸 다 더해야 되는데 등차나 등비가 아니니까 잠깐 시그마의 힘을 빌려서 k가 1부터 어디까지 하면 돼? 그렇지. n-1까지만 하시면 돼. 항상 n-1까지 합니까? 그리고 이제 n만 k로 바꿔서 k 곱하기 이렇게 해서 표현만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등차 등비 시그마가 안 되면 여기가 안 되는 거야. 그게 잘 되면 여기가 잘 되고. 왜냐면 딱 요거 하나만 외워가지고 그냥 계산하는 건 다 앞에서 배운 걸로 하는 거거든. 그러면 특히나 더 시그마는 내가 많이 외울수록 장땡이라 그랬는데 시그마 뒤에 분수 나오는데 분모가 곱으로 돼 있으면 부분분수 쓰는 거잖아. 근데 요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이게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의 결과는 외우고 있으라 그랬지. 이의 결과는 누굽니까? n 플러스 1분의 n이야. 근데 그 n에 누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얘는 1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n인데 그 n에 n-1이 들어가면 n분의 누구? 그래서 이게 an이야.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뒤에 더하는 모양이 등차로 나오든 등비로 나오든 뭘로 나오든 어쨌든 더해 놓은 거면은 그 애가 개차 수열의 n번장이니까 다이렉트로 바로 그냥 개차 수열의 뭔 말인지 알겠지? 확보하는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끝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딱 뭐 이거 n에 대한 식 더하면 된다는 게 케이스 1이야. 그거를 풀 때 AN은 개차 수열의 개차 수열 이용해서 AN 구하는 걸 구하시면 되잖아. 중간 계산은 전부 다 등차 등비 아니면 시그마니까 계산하는 거 할 수 있으면 끝이다 이거지. 첫 번째 케이스 있습니다. 지우개 이제 지은이도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거.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2. 케이스 2는 이제 뭐냐면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 AN에다가 뭔가 이렇게 n에 대한 식이 이번에 곱해져 있어요. 곱해져 있어요. n에 대한 식이 뭐 되어 있더라고? 곱해져 있어. 곱해져 있어. 얘는 더해져 있을 때. 더해져 있을 때는 그냥 개차 수열을 이용해서 풀어버리면 되고. 이번에는 그 n에 대한 식이 곱해져 있을 때. 얘도 5라는 상수는 아니야. 5라는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등비수열이라고. 상수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n에 대한 식이 곱해져 있을 때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유도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테니까 봐봐. 유도하는 과정 보여드릴 테니까 봐봐. 이 식에다가 증명 과정을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해는 시켜드릴 테니까 외우시라고 결과를. 첫 번째 n 대신에 1 넣어요. n 대신에 1 넣으시면 A2는 F1 곱하기 A1 이렇게 나와. 맞지? 그 다음 n 대신에 2 넣어. 그러니까 A3은 F2, A2 이렇게 나와. 맞지? 쭉쭉쭉쭉 가서 여기서 증명해준 것과 마찬가지로 A의 N까지 가. A 어디까지 가라고? 여기 N 플러스 1이 N이 됐다는 얘기는 N 대신에 누구 집어넣은 거야? N-1 집어넣은 거니까 이렇게까지 된다고. 맞지?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인석이 여기까지 됐냐? 잘 봐라잉. 그러면 아까는 더해져 있으니까 쭉 다 더했는데 아시겠어요? 여기서 쭉 다 더했는데 이번엔 곱해져 있으니까 이걸 쭉 다 곱하는 거야. 그럼 잘 봐. A2부터 해서 AN까지 곱해진다고. 그러니까 A2부터 해서 AN까지 곱해지고 이쪽은 F1부터 해서 일단 어디까지 곱해져? F1부터 해서 일단 F의 n-1까지 곱해지고 A1부터 해서 다시 어디까지? A의 n-1까지 곱해진다고. 어차피 다 곱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A2부터 해서 요놈 앞에 A의 n-1이 있었겠지? 여기도 요거 다음에 A2가 있었을 거 아니야? A2부터 n-1까지. 여기도 A2부터 n-1까지. 일정 부분 똑같은 모양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얘를 약분을 쳐가지고 보내버리라고. 그럼 이쪽이 딱 누구만 남어? AN만 남잖아? 우측은 누구 남어? 원수열의 첫 번째 항 곱하기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곱한 거. 그러니까 여기가 A1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 F의 n-1까지 곱한 게 남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n에 대한 식이 곱해져 있으면 최종 결론 이걸 외우라고. 첫 번째 항에다가 n-1까지를 싹 다 곱하라고. 더하면 n-1항까지 싹 다 더하고, 곱하면 n-1항까지 싹 다 곱하라고. 아시겠어요? 더하면 더하고, 곱하면 곱하시면 안 쓸 때마다 계속 들어올 거야. 아니 CCTV로 감시합니까? CCTV로. 너는 여기 빨리 써. 너도. 너 이거 기둥 뒤에 수면 여기 사각지대라 그죠? 야 무서운 세상이네. 이거 CCTV로 감시하고 있네. 야 이거. 나 V자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 그죠? 근데 이 케이스 2입니다. 곱해져 있으면 포인트는 역시 다 n-1까지죠. n-1까지가 싹 다 곱하면 된다고 알겠죠? 미니 퀴즈 해보세요. 미니 퀴즈. an 플러스 1이 an에다가 n 플러스 1분의 n을 이렇게 곱해놨어요. 그럼 이걸 보자마자 아 뭔가 n에 대한 식을 곱해놨군. 케이스 2군. 이렇게 풀면 되겠군이라고 딱 들어오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출발합니다. 예, 당연히 A1은 내가 1이라고 줄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점화식을 배운다는 게 일반항인 AN 찾는 거 지금 배우는 거거든요. 그럼 출발합니다. 첫 번째 얼마죠? 곱하기. 여기다 1 넣으면 얼마 나와? 곱하기 2 넣으면 곱하기 해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넣은 거 곱하라고? n-1까지 넣은 거 곱하라고. 그럼 n분의 누가 나와? 약분되는 규칙이? 분모에 누구 남아요? 나머지 곱해봤자 1이지? a이 누구다? n분의 1이다. 끝. 보면 이거군 이렇게 풀면 되겠군 해서 바로 들어가서 해서 an 찾으라.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 케이스 3 갑니다. 케이스 3는 이거야. 이거는 일단은 적지 말고, 이거는 일단 적지 말고 여기 얘를 들어줄 테니까 봐봐. an 플러스 1이요 3an 플러스 2고 A1은 1이다. 항상 우리는 AN 찾는 거 지금 연습하는 거죠? 잘 들으세요. 이게 케이스 3인데 얘는 일단 얘를 나랑 같이 한번 하고 나서 내가 다시 정리할 거야. 집중. 보기 들어. 이거 없으면 무슨 수열이야? 왜 안 나오지? 이게 없으면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 공비가 얼마? 3이 등비수열. 이게 바로 안 나오지? 이게 없으면? 등차지. 2 더해서 나오는 등차. 얘는 등차하고 등비의 수열을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애. 아시겠어요? 다 상수야. 상수. 등비, 등차 둘 다 상수라고. 이때 이 A1은 1이라고 주고 그 수열의 일반항 AN 찾아봐라 이런 겁니다. 그럼 잘 들으세요. 지금 이거 증명해주는 과정은 다른 약간 특이 케이스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증명하는 거를 잘 봐두시는 게 좋아. 자, 이 식의 n 대신에요. 다시 이 식의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넣을 거야. 아시겠어요? 이 식의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넣으면 a의 n 플러스 얼마가 돼? 여기까지 동의합니까? 여기는 누가 돼요? 여기까지 동의해? n 대신에 누구 넣은 거야? n 플러스 1 넣은 거라고. 맞지? 그래서 이 식끼리 뺍니다. 이 식끼리 뭐 한다고? 빼요. 그럼 좌측식이 a n 플러스 2에서 누구 뺀 거야? n 플러스 1 빼는 거지. 그럼 니들한테 내가 아까도 부탁했는데 a끼리 빼면 개차야.
다시 A끼리 빼면 누구라고? 개차. 그럼 요 놈은 몇 번째 개차야? 뒤에 거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이런 의미야. 항상 점화식 잘하려면 A끼리 뺀 게 개차라는 인식이 있으셔야 돼. 아시겠어요? 그럼 얘에서 얘 빼면 2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얼마로 묶여? 3으로 묶이면 얘에서 얘 뺀 거지. 그럼 걔는 몇 번째 개차야? n 번째 개차겠죠? 그래서 3, B, n이다. 어라? 그럼 끝났네. 니네 어떤 수열의 일반항 찾으려면 개차 수열이 뭔지만 알면 되잖아. 그래야 원수열의 첫 번째 항에다 개차 수열 n-1항까지 더할 거니까. 그러니까 개차 수열을 이용해서 원래 수열의 일반항 찾으려면 개차 수열이 어떤 애인지 아셔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까지 하는 수가 끝났잖아. 이거 3곱해서 다음항 나오잖아. 이게 무슨 수열이에요? 공비가 얼마? 3. 그러니까 개차 수열이 공비가 3이 무슨 수열? 등비 수열도 끝났다고. 동의해? 그럼 우리는 이 개차 수열의 첫 번째 항만 누군지 알면 등비 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을 쓸 수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 개차 수열의 첫 번째 항 어떻게 찾죠?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빼면 나온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지. 근데 첫 번째 항은 1이라고 줬는데 두 번째 항을 안 줬네? 케이스 3는 항상 두 번째 항을 안 줘요. 왜냐면 이 식을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식에다 n 대신에 1 넣어봐. 그럼 A2 나오지. 노가다 띠라는 얘기가 그런 식으로 노가다 1, 2개 다 띠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3 더하기 2니까 A2가 얼마 나와? 5에서 1 빼니까 이 B1은 얼마야? 그럼 우리 어떤 수열의 일반항을 그놈의 몇 번째 항에다가 이 개차 수열 n-1항까지 더할 거잖아. 근데 그 개차 수열이 공비가 3인 무슨 수열? 첫 번째 항 얼마? 항상 n-1항까지 더하는 거니까 항의 개수 몇 개? n-1개란 말이지. 그러니까 1 더하기 시그마의 도움 빌리지 마시고 바로 들어가면 되잖아. 공비가 3이니까 얼마? 3-1에 됐어요? 항수제곱 몇 개? 곱하기 첫 번째 항 얼마? 4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된다고. 이게 끝이야. 이게 끝. 이해돼? 그러면 잘 들어. 이제 일반화시켜서 써줄 텐데 여기 3이라는 애가 이 3이라는 애가 한마디로 개차수열의 공비죠. 다시 3이라는 애가 개차수열의 공비잖아. 근데 이 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n+1는 거에서 빼는 거지. 그럼 항상 이 3이라는 애가 여기가 3으로 묶여서 나오는 거거든. 이 3이라는 애의 정체가 여기 AN의 개수들아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가 3이면 3으로 묶여서 BN 나오는 거예요. 맞지? 만약 여기가 4면 4로 묶여서 4 나올 거야. 이해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요 AN의 개수 있지? 3. 그게 개차 수열의 공비야. 아시겠어요? 요 3이라는 애가 개차 수열의 누구라고? 공비. 그 다음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개차 수열의 첫 번째 항이 필요하거든? 그럼 개차 수열의 첫 번째 항을 구하려면 원래 수열의 몇 번째 항이 필요해? 두 번째 항. 근데 그거 문제에서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왜 안 준다? 식에다 넣어서 찾으라고. 안 준다. 그럼 빼서 누굴 찾으면 돼. 그럼 첫 번째 항 알고 공비 알고 항상 항의 개수는 n-1개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내가 알겠죠? 그래서 이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케이스 3를 이쁘게 정리하시면 여기다 좀 쓸까요? 케이스 3를 이쁘게 정리하시면 an+1이 pan 플러스 누구? q다라고 쓰시고요. p하고 q는 누구다? 반드시 상수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됐어? 그래서 첫 번째 A2에서 A1을 빼서 B1부터 찾아놓으세요. 까먹으니까. 나중에 B1 대신에 A1으로 잘못 쓰시는 애들이 종종 나와.
그러니까 케이스 3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케이스 3라고 판단되시면 이렇게 해서 유도된다는 건 기억을 좀 해두시고 케이스 3라고 판단되시면 빨리 이 식에다 n에다 1 대입해서 A2 찾아가지고 B1을 미리 좀 구해 놓으시라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여기 AN의 개수인 이 P의 정체가 누구야? 개차 수열의 누군 겁니까? 공비인 겁니다. 개차 수열의 공비. 나 이것만 파악하시면 니들은 다이렉트로 문제를 이렇게 풀어버리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면 이제 니들은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딱 보자마자 이거 누구야? 케이스 3지? 케이스 3라고 판단이 됐지? 판단이 됐으면 빨리 A2부터 찾아. 1로 가지고 찾아서 A2를 얼마로 찾아. 그래서 B1이라는 애를 5에서 1 빼가지고 얼마라고 찾아나? 4라고 찾아놓는 작업을 먼저 해두시라고. 그리고 여기서 요 3이라는 애가 누구라고? 개차 수열의 누구라고? 공비라고. 그죠? 거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바로 AN 찾는 걸로 들어가시라는 얘기야. 바로 누구 찾는 걸로 들어가라고? AN. 이놈의 첫 번째 얼마예요? 1이죠? 더하기 이제 여기 개차 수열의 누구? n-1항까지 합이 들어가셔야지. 첫 번째 얼마고? 공비 얼마야? 3이니까 3-1분의 3-1 이해되죠? 항상 몇 개 더하는 거라고? 더하기 첫 번째 얼마라고? 곱하기 4 이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케이스 3라고 판단되시면 바로 들어가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정리하시면 A는 나오니까. 됐죠? 네, 정리. 이게 케이스 3입니다. 케이스 3입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네, 중간에 끊기가 좀 그러니까 이거 마저 하고 좀 쉽게 보세요. 네, 케이스 4 들어갑니다. 케이스 4는 너무나 특이하니까 뭐 보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AN 플러스 2, AN 플러스 1, AN 여태까지는 점화식을 보시면 항이 AN, AN 플러스 1 2개 나오는데 얘는 3개 나옵니다. 그리고 이놈의 개수 P, 이놈의 개수 Q, 이놈의 개수를 R이라고 해서 이 3개의 항을 이렇게 다 더한 게 반드시 0이 나올 때 아시겠어요? 이러한 점화식이야 이제. 그리고 단수 조항이 있습니다.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반드시 0이 될 때만 이제 케이스 4라고 해요. 항번호가 큰 거부터 쭉쭉쭉 써서 더해서 0인데 요 개수들의 합이 딱 0이 될 때 이때만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때는 내가 알려주는 풀이대로 또 하셔야 되는데 이건 아니야. 이거는 케이스 4로 풀지 마세요. 얘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라고. 1 더해서 0 되는 건 맞는데 얘는 케이스 4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얘는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라고 하시겠죠. 그냥 등차 수열로 푸시면 되고 이런 건 말고 다른 형태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도 역시나 얘를 하나 보셔야 돼요. 2a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3a의 n 플러스 1 더하기 an 쓰겠죠. 그래야 개수의 합이 0 되니까. 이게 는 0이다라고 놓고 a1 1, a2 3 이렇게 주고 an 찾으래. 여기까지 가능? 집중. 저기요, 케이스 3는요, 결론적으로 케이스 3랑 똑같은 거거든? 케이스 3는 두 번째 알려줘, 안 알려줘? 안 알려주지. 왜 그래? 이 식에 넣어서 찾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케이스 4는요, 반드시 두 번째 항까지 알려줍니다. 왜냐면 이 식을 통해서 두 번째 항을 찾을 수가 없어. 아시겠어요? 여기다 얘네 1 넣으면 얘 A1, 얘 A2, A3까지 나오기 때문에 A1만 알고 있어서는 A2를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4는 두 번째 항도 같이 알려준다 생각하시면 되고 아시겠어요? 이제 금방 쉽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잘 봐. 그냥 한 번만 봐. 여기 개수가 2잖아. 여기를 어떻게 뜯냐면 얘랑 절대값이 똑같은 수인 뜯어. 그럼 마이너스 a n 플러스 1이 더 있어야 더해서 마이너스 3a 나오잖아.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누구 있어?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를 2로 묶어. 이렇게 되겠죠? 얘네 쪽 이쪽으로 넘겨. 이렇게 되겠지. 양변을 2로 나눠. 2로 나누면 여기 개수에 누가 생겨? 2분의 1이 생겨. 여기까지 됐지. 즉 PQR을 더해서 0이 되는 패턴을 무조건 이 방법으로 정리를 하시면 항상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 이거야. 그럼 내가 A끼리 뺀 거 뭐라고 인식하시라 했지? 개차로 인식하시라 했죠? 얘에서 얘 빼면 몇 번째 개차야? n 플러스 1번째 얘는 몇 번째 개차야? n번째 그러니까 2분의 1 Bn 끝.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 그럼 이에 몇 번장이 필요해? 근데 여기서 이거 빼면 바로 나온다고. B1이 필요한 거 아니냐? B1은 얘에서 얘 빼면 바로 2라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보다 얘가 더 쉬운 거야. 이해돼요? 그럼 AN 바로 구하면 되잖아. AN 바로 구하면 되잖아. AN은 첫 번째 얼마에다가 요 등비수열 n-1항까지 더하면 되지. 그럼 어떻게 들어가? 1 마이너스 얼마분의 1-2분의 1 됐어요? 항수 몇 개? n-1개 곱하기 첫 번째 얼마?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끝난다고. 이해돼? 근데 이제 이 과정을 생각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훈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집중하세요. B1 찾는 거는 너무 쉽습니다. 그냥 두 개 다 알려주니까 알려준 거에서 빼가지고 찾으시면 되고요. 이 공비가 어떻게 나오냐가 포인트인 건데 이쪽에서는 그냥 이 AN의 개수 이게 공비거든요. 여기서 2분의 1이라는 공비는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 항상 매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PQR로 놓고 문자들로 끌고 가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항상 여기 요 놈은 요 맨 앞에 거 분의 맨 뒤에 걸로 나오게 돼 있어요. 즉 2분의 1로 나온다 이겁니다. 2분의 1로 나온다고 항상. 이해됐어? 그래서 얘를 이쁘게 정리하셔서 얘에 대한 여기 써놓은 게 있어요. 얘에 대한 뭐 이렇게 포인트만 잡아주시면 B1을 A2 빼기 A1이라고 찾으세요. 이거 찾는 건 더 쉬워. 둘 다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개차 수열의 공비를 아시겠어요? 3번 패턴이나 4번 패턴이 결과적으로 개차수열이 등비수열이 되는 거거든? 그 개차수열의 공비는 항상 누구다? P분의 누구? P분의 R로 나온다고만 알고 계시라고. 뭐라고 나온다고 알고 계시라고? P분의 R. 다시 누구라고? P분의 R로.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딱 나와 있다 하시면 보자마자 뭐라고 인식이 되셔야 돼? 케이스 4구나 라고 인식이 되셔서 B1을 빨리 찾으라고. 3에서 1 빼면 얼마야? 찾아놓고 2분의 1인 거니까 공비 얼마라고 찾고 그럼 AN을 바로 들어가시라는 얘기 아시겠어요? 원수열의 첫 번째 얼마? 이거는 내가 미리 얘기하지만 인수분해 공식 너 왜 놀라냐? 인수분해 공식 외워가지고 문제를 일정량 풀어야지만 좀 익숙해지잖아. 그거랑 똑같습니다. 외워가지고 문제를 좀 차분하게 풀어보시다 보면 중간에 헷갈려. 좀 어색하고. 그럴 때마다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서 훈련을 좀 하셔서 극복을 하시는 거예요. 더하기 개차수열의 n-1항까지 합인데 공비가 얼마야? 1-2분의 1에 항수제곱 몇 개? 곱하기 첫 번째 얼마? 2 이렇게 해서 바로 들어가시면 된단 말이지. 됐죠? 이 케이스 4였습니다.
케이스 1 더하면 다 더해. 케이스 2 곱하면 다 곱해. 케이스 3 등차 등비 성질 동시에 있어. 케이스 4 굉장히 특이해. 그 원리들을 자세히 설명해줬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처음에 문제와 마지막에 풀어 제끼는 그 결론을 가지고 중간과정 생각하면 처음에도 결론으로 바로 가야 된다. 연습. 5번째는 쉽습니다. 여보세요. 케이스 4. 5. 이거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5. 얘는 너무 쉬워. AN 플러스 1이 PAN 플러스 1분의 AN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딱 이 모양. P는 상수예요. 딱 P는 상수 이 모양. 이 모양은 딱히 외우는 게 아니라 역수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수. 점화식에서 분수 처음 나오죠? 점화식에서 분수 나오는 거 역수를 취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럼 집중해봐. 이제 1분 뒤십니다. 이거 역수 취하면 어떻게 돼? AN 플러스 1분의 1은 이거 역수 취하면 어떻게 돼요? AN분의 PAN 플러스 1. 그럼 항상 분자의 항이 2개 이상 나오면 하트 쪽에 가시라 이렇게. 이렇게 쪼개면 누구 나오죠? P 이걸 내가 뒤에다 쓸게. P 이렇게 쪼개면 AN분의 1. 약간 뭐 일반 수식에서 하듯이 치환이라는 걸 잠깐만 쓰시면 돼요. 니네 요거 다음에가 요거 나오는 거 맞지? 요 식이 n 대신에 n 플러스 1이면 요 식 나오잖아. 맞죠? 그러니까 살짝만 요 a n분의 1이라는 얘를 살짝만 bn이다 이렇게 치환하시라고. bn. 그냥 새롭게 어떤 항에 어떤 수열의 n번장이다 이렇게 나버리라고. 그럼 얘는 몇 번장이 돼요? n 플러스 1번장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냐고. 그럼 이 bn이라는 an분의 1이라는 애를 bn으로 치환했으니까 이 bn이라는 애는 상수인 p를 더해서 다음 항으로 넘어가지. 그럼 이제 이 bn이라는 수열은 무슨 수열이 돼요? 등차 수열이 된다 이겁니다. 등차 수열. 그럼 니네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할 수 있지? 다시 누구는 구할 수 있다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공차가 P고 이놈의 첫 번째 항은 누구야? 이놈의 첫 번째 항은 누구? B1인데 B1은 여기에다 n에다 읽는 거니까 A1분의 누구야? 1이랑 똑같겠지. 그래서 어쨌든 BN을 찾을 수 있죠? 그럼 BN이 누구랑 똑같아? AN분의 1이랑 똑같으니까 BN을 찾았으면 AN은 그걸 뭐 해주면 돼? 다시 뒤집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끝난다. 됐어요? 이건 일단 교재에 있는 문제를 그냥 풀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테니까 뭐 이 정도만 필기해서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35분까지 15분 쉬는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35분까지 15분 쉬시고 갔다 오면 1태 볼 거니까 1태 준비 좀 하시고 1태 끝나면